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 특별하게 증시에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새날도 출연해야 되니까 좀 새날에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월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요. 왜 흔히 가위에 눌린다고 하죠. 가위에 아주 시게 눌렸습니다. 예전에 좀 제가 많이 힘들고 막 그랬을 때 가위 눌렸을 때는요. TV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나와가지고 제 이불을 덮어준다든가 커튼을 이렇게 잘하고 잘 쳐준다든가 이렇게 저한테 우호적이었는데 월요일 밤에 나타난 그 가위를 눌리게 한 그 범인은 잠자는데 침대 옆으로 이렇게 팔과 머리와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나오더니 제 몸을 꽉 잡고 침대 밑으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위 눌려보신 분들 아시지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위에 좀 눌려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버티긴 하는데요. 월요일 날 밤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합창단에 있을 때 그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며 막 불렀습니다. 아마 누군가 제 옆에 있었다면 야 너는 자다가 말고 왜 그렇게 꺼이 찬송가를 부르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할렐루야 덕분인지 아니면 이제 때가 돼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없다 보니까 환절기 같을 때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그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좀 그렇게 계속 처져 있지 말고 좀 몸을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막 음악도 들으면서 막 몸도 움직이고 좀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려고 좀 되게 활동적으로 좀 지내다 보니까 몸에 피로감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에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어제 방송을 쉬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휴방 이유는 그거죠. 특별한 거 없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에 앞서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고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면,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흐름은요, 뉴욕 증시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니네 뉴욕 증시 이렇게 될 거지? 알았어. 그럼 우리가 먼저 반영할게.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3월 1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시켜놨죠. 전환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준이 다시 엔비디아, AI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다시 뉴욕 증시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어떤 새로운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신있게, 스태그플레이션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요일 썸네일 제목을 발표될 경제 지표 예상치를 일부러 높게 잡아놓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해드렸냐면, 여러분, 이제 연준은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2% 의미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그동안 연준은 그렇게 주례장창,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이제는 2%에 목숨 걸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요것들 봐라. 요거 스태그플레이션 맞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다른 전문가들보다 좀 발빠르게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모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었거든요. 최근 그렇게 미국이 경제가 좋아요 라고 주장했었던 그 근거로 내세웠던 고용지표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월달 고용지표 35만 명 어쩌고 하지만 그거 이번에 수정됐고요. 그리고 미쓰리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 고용이 좋은 이유는 인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해서 그만두지 않아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도 되게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PMI 지표 같은 거 다 50 이하, 제조업 PMI 지표 50 이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으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막 우하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이유로 경제지표가 살짝 방향을 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썸네일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예상을 일부러 높게 잡아놓고 금리는 압박하지 않느냐 이런 제목을 달아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10일 화요일 날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도 지표지만 이제 조만간 발표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잡아놨거든요. 예상치를. 그게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는 일부러 높게 잡아놓고 예상보다 부합하면 혹은 예상보다 둔화되면 봐라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았느냐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았느냐 이런 명분을 달고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줄 것이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가 0.7%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8%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소매 판매를 0.7% 증가됐을 거라고 잡아놓고 만약에 0.7%보다 못 나온다면 아이고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됐네.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지금 관심사를 금리 인하로 몰아넣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미국은 지금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미국이 올해 대선이거든요. 자, 3월 11일 월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상승, S&P 500이 0.11 하락, 나스닥이 0.41% 하락했어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 나왔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기존 2.4에서 2.7%로 0.3% 상승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 2.5에서 2.9로 0.4% 상승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 고용 추세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는 이 지표를 보면 1월 달 113.18이었는데 2월 달은 112.29로 1월 대비 둔화됐습니다. 자, 고용 추세 지수가 둔화됐다라는 의미는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장 3월 11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고용 추세는 전월 대비 하락한 모습으로 고용이 둔화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3월 11일 월요일 날은 68.9%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2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1.12, 그다음에 나스닥이 1.54% 상승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면서 상승했다. 자,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제가 엔비디아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2월달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0.4였어요. 자,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1월에 0.3%였는데 1월보다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1월보다 상승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3.2% 상승했어요. 1월 달은 3.1이었습니다. 1월 대비 상승했고요. 예상치 3.1이었어요.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를 집계한 2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4% 상승했는데요. 예상치 0.3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했다. 그리고 전월 대비 0.4% 상승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월에는 0.4%였는데 전월과 똑같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좀 둔화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는 1월이랑 예상보다 모두 높게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전혀 둔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 3.7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1월 3.9보다는 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금리 인하 시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날 물가 지표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3%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땅이었는데 3.0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랬죠. 여러분,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요.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하는데요. 미쓰리 머릿속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69.8%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상당히 심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가 넘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에 1월달, 2월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되니 많이 하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기대감 만빵인 AI. 아직 AI는요. 어찌 보면 애플처럼 어찌 보면 테슬라처럼 가시화된 실적이 없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었어요. 시장이 좋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이 내놓은 구체적인 가시화된 실적을 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선이 테슬라로 넘어갔죠. 테슬라 요즘 쪽도 못 씁니다. 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이미 애플은 올해 애플 안 좋을 거다 팔아라 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기대감 AI라는 엔비디아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 대한민국 주식은 뭘로 뜨고 있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래 라는 걸로 띄우고 있는데요. 아쉬운 아주 슬픈 얘기로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요. 금리 차가 2%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금리 인하 못합니다. 그냥 미국과 대한민국의 금리 차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1.75로 줄어들었다 정도의 안도죠. 대한민국은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상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증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증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도 일본과 대만, 미국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 분명히 뭔가는 터질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대신 경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미쓰리가 예상했던, 미쓰리가 보고 있었던 지금 분위기,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거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경기 좋다고 우겼던 고용도 지금 꺾이고 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할까, 금융시장 이런 돈도 많이 풀렸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랑은 조금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는 거죠. 자,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700을 찍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줬니 많이 지랄 이은병들을 하던데 그거는 그냥 지랄 이은병들이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시장 신중하게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미 충분히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쓸 카드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여러분 중국도 있습니다. 그죠? 미쓰리! 2,700이 눈앞에 있는데 2,700이 눈앞에 있어도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스피 3,300 갔을 때 증권사 애널들이 4,000 노래 부르고 난리 지랄 연병들을 했어요. 오히려 올라갈 때 조금 더 주변에 위험한 게 없나라는 거를
고려하시는 신중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시황관을 잡혔고요. 이제 그럼 이제 매매할 때를 이제 드디어 이제 매매 시간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매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